그 결과 정전기적으로 대전된 플라스틱 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 전반에 걸쳐 과도한 전기적 포텐셜이 축적됩니다. 이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교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해양 온난화, 대기 이상 현상의 증가,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산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플라스틱이 전하를 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더 빠르게 분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지구상의 에너지가 더욱 크게 축적되도록 하여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기 증폭적인 연쇄 반응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입자가 작을수록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보호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하게 되며 그 결과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의 분해는 그것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체에 쉽게 침투하는 나노 입자로 전환시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에 비해 세포막을 훨씬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노플라스틱이 혈류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해당됩니다. 또한 나노플라스틱은 특정 장기로 운반되어 그곳에 침착될 수 있으며 세외로 다시 배출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노플라스틱이 마이크로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나노플라스틱은 정전기를 축적하는 능력이 현저히 더 크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은 전기석과 유사한 거동과 매우 작은 크기로 인해 더 이상 비활성 입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하를 띠게 되며 수조계에 이르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살상성 입자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전하로 인해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은 생체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입자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섬세한 전기적 과정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를 흔히 전구, 배터리, 전선과 같은 인공적인 것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적 신호는 생명의 언어 그 자체로서 전체 생물권이 기능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연적 전기 과정들이 이제 정전기적으로 대전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의해 교란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보편적 언어. 자연의 보편적인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전체로 연결하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숲. 숲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균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토양 아래에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는 물과 영양분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물은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하나는 특정 분자를 방출하는 화학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과 인간의 신경 자극과 유사한 전기 신호를 보내는 전기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곤충의 공격을 받으면 나무는 방어 반응을 유도하는 전기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신호는 뿌리를 통해 균류 네트워크로 전달되어 다른 나무들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식 현상 동안에도 유사한 효과를 관측했습니다. 나무들의 생체 전기 신호가 동기화되기 시작하여 하나의 통합된 신호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먼저 반응했는데 마치 이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젊은 나무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기 신호를 통해 식물들은 성장 과정을 조율하고 서로에게 위험을 알리며 스트레스에 집단적으로 적응하고 심지어 공동의 기억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교하게 조율된 시스템이 현재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의해 교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숲은 방대한 미세 플라스틱 저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은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합니다. 공기 흐름이 숲을 통과할 때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함께 이동합니다. 숲은 거대한 여과 장치처럼 작동하여 나무의 수관과 잎이 공기 중의 입자들을 말 그대로 빗질하듯 걸러냅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먼지와 오염 물질로부터 대기를 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자연 입자들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역시 포집되고 있습니다.
유기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먼지와 달리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으며 잎에 남아 토양에 축적되고 숲의 공기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매일 숲의 수관 1제곱미터당 수십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침적됩니다. 과학자들은 산림 토양에 침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연간량을 추정하고 이것이 유럽의 플라스틱 생산 규모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기 침적이 주요 공급원이라는 가정하에 약 70년 동안 산림 토양 1제곱미터당 대략 4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축적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은 생체 전기 신호를 왜곡하여 숲이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음전하를 띤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식물의 뿌리에 더 쉽게 침투하여 영양분 흡수를 교란합니다. 그 결과 성장이 둔화되고 뿌리 형성이 저해됩니다. 또한 정전기적으로 대전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잎에 부착되거나 식물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광합성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식물세포의 에너지 중심인 엽록체를 손상시키는데 엽록체는 동물과 인간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감소합니다. 실제로 아마존 동부숲과 같은 일부 세계의 산림 지역에선 이미 산소를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은 동물의 뇌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적으로 대전된 플라스틱 입자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 자극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시각, 청각, 후각 저하에서부터 운동 조정 기능 장애에 이르기까지 신경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은 이동, 먹이 찾기, 위험 회피, 상호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생존 가능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인간의 신경퇴행성 질환 초기 증상과 유사합니다. 세계자연기금표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거의 70%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조차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역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에 의해 오염됩니다. 반려동물 사료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재료입니다. 게다가 고양이와 개의 조직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사한 9마리의 동물, 고양이 3마리, 개 2마리의 조직샘 분석한 결과 70% 이상에서 여러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곤충들. 곤충의 멸종 속도는 포유류, 파충류보다 8배나 빠릅니다. 이 위기는 생태계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분내개자, 즉 꿀벌에게 특히 심각합니다. 야생과 가축화된 꿀벌은 농작물의 75%와 야생 꽃식물의 90%를 수분시키며 세계 식량 생산의 30% 이상이 꿀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꿀벌과 야생벌의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벌 개체군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벌의 소멸은 식물과 식량, 자연과 인류를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인도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곤충 개체수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벌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벌은 향기, 색상, 꽃의 형태뿐 아니라 놀랍게도 꽃이 형성하는 전기장을 감지하여 길을 찾습니다. 벌이 꽃에 접근하면 양자는 전기장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벌이 날아다니는 동안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몸에는 양전하가 형성되고 땅과 연결된 꽃은 음전하를 줍니다. 이 전하의 차이로 전기장이 형성되며 벌이 착지하기 전부터 꽃가루가 벌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 벌은 꽃의 전기장을 구별할 수 있으며
특정 전기 신호를 꿀의 존재와 연관짓고 잔류 전하의 강도를 통해 꽃의 신선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이 한번 방문을 받으면 전기장이 약해지고 다른 벌들은 이 신호를 읽어 해당 꽃에 꿀이 적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더 나아가 벌이 지닌 전하 자체가 식물의 향기 방출을 자극해 더 많은 수분 매개자를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벌과 꽃 사이에는 하나의 전기적 소통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지닌 정전기 전하는 이러한 전기적 신호를 왜곡하여 벌의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벌은 꽃을 인식하지 못하고 꿀을 찾지 못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심지어 군체 구성원조차 식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극히 소량만으로도 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벌의 몸은 민감한 털로 덮여 있으며 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합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입자들이 쉽게 몸에 달라붙고 체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곤충에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연구하는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은 이탈리아 피렌테 학교의 생태학 및 동물행동학 박사이자 생물학자이며 인지행동 생태연구실 책임자인 데이비드 바라키 교수입니다. 우리 연구와 다른 동료들의 연구를 통해 예를 들어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벌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장내 불균형, 즉 미생물 총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면역 반응 역시 영향을 받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꿀벌과 뒤형벌 모두 일종의 면역 저하 상태를 보이며 더 이상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학습과 기억을 포함한 행동 변화도 나타납니다. 폴리에틸렌은 꿀벌에 큰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폴리스티렌은 생존율뿐 아니라 학습과 기억력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실험에서는 환경에서 실제로 발견될 수 있는 농도의 이 폴리머가 기억 형성과 기억 회상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꿀벌에게 학습과 기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나 공기를 통해 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장을 손상시키고 대사와 생식 기능을 교란하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벌은 방향 감각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새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은 우려스러운 추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만 지난 50년 동안 약 30억 마리의 새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전체 조류 개체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기적 신호는 조류의 삶에서도 생물권 전체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류의 신경계는 뇌에서 신체의 모든 부위로 전달되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기능합니다. 이러한 신호는 다음을 제어합니다. 비행 중 날개, 꼬리, 몸의 움직임, 시각과 운동 조정, 인지 반응, 예를 들어 포식자를 회피하는 행동, 노래와 음성 소통. 조류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고도 해마다 정확히 같은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생체 항법자입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철새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잡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항공기를 떠올려 보십시오.